드리는 시간을 떼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오늘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네 번째 시간이 벌써 이제 4개월 돼요. 이제 저보다는 4개월입니다. 4개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발효 건강차의 원료인 효소. 발효 건강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잘 만들어진 효소가 이제 필요한데 그 효소에 대한 것에다가 간략하게 오늘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발효 건강차는 효소와 달리 발효를 갖다가 축진시켜서 빨리 이제 발효시켜서 먹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발효 건강차라고 하는 용어는 이제 제가 이제 붙이고요. 일반인들이 보통 알고 있는 것은 이제 시중에 많이 팔고 있는 액상차의 원리를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저는 이제 일반인들이 보통 이제 발효라고 하게 되면 크게 이제 김치라든가 뭐 장아찌라든가 그뿐만 아니라 보이차, 건지 그러니까 재료를 갖다가 우려서 먹고 그것을 자체를 먹는 것을 거의 이제 발효의 이제 개념으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통에 전문적으로 유통을 시키는 것은 액을 이용을 하다 보니까 액상차라고 이제 주로 얘기를 하죠. 쉽게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포괄적인 면에서 그게 이제 붙였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액상차보다는 발효차라고 하는 개념이 더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제 발효 건강차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붙였는데 이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이제 원리를 아셔야 되는데 발효 건강차를 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주 원료인 내기체가 되는 효소가 이제 필요해요. 크게 이제 쓰는 내기체는 이제 배효소를 잘 만들어서 그걸로 이용해가지고 내기체를 이제 삶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포도를 이용해가지고 내기체를 삶는 크게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있는데 그것은 여름, 특히 이제 여름에 작균들이 이제 잘 번식할 수 있는 상황이 이제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것을 갖다가 작균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한 원자재인 매실을 이제 이용해요. 그래서 매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거의 다 끝나가지고 발효 효소를 담는 시기가 이제 주로 이제 6월 6일 만종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효소를 담기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6월 말 경이면 이제 거의 다 효소를 담는 시기가 끝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원료는 크게 이제 세 가지를 갖다가 이용을 해서 담는데 여기서 이제 배효소라든가 포도효소 그리고 이제 매실효소의 장점과 단점 왜 이제 발효 건강차라고 하는 배의 이제 주 원료로 사용을 해왔나 하는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배 같은 경우에 한 예를 들게 되면 원자재를 갖다가 조금 더 부각시키고 발효를 갖다가 촉진시킬 수 있는 재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효소를 이용을 해서 발효를 하게 되면 배 맛이 나는 게 아니라 원자재인 마실을 갖다가 극대화시켜주는 원리들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발효를 잘 일어나게 해주죠. 또 하나는 이제 효소 함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재료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건조했더라도 효소들이 있는데 재료에 따라서 효소의 함량은 다 다르고 또 하나는 이제 효소의 가지수도 다 다르다 하는 부분이 이제 또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 같은 경우에는 발효를 이제 촉진시키는 효소가 많이 들어있고 그걸 갖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한다고 하게 되면 주로 이제 배를 우리가 배즙이라든가
배를 이용을 할 때 육류를 갖다가 재워 놓는 것을 많이 이제 활용을 하실 거예요. 그것을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이 육고기의 어떤 그 단백질이라고 할까요? 지방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에서 이제 발효 이제 축진을 시키게 되고 배를 많이 붓게 되면 살도 많이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것을 갖다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포도 같은 경우에는 발효에 굉장히 중요한 원자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발효를 할 때 다른 매개체를 주로 와서 발효를 촉진시키잖아요. 그래서 식혜를 만들기 위해서 발효를 시키는 원료가 뭔 것 같아요? 식혜를 만들기 위해서 보리죠. 엿질검이라고 하죠. 엿질. 그것을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발효를 이제 축진시키잖아요. 그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효소를 지금까지 만들었던 주 축진제는 설탕이었죠. 그죠? 또 하나는 이제 조청을 이용을 해가지고 발효를 시키기도 하죠. 또 하나는 이제 술을 만들기 위해서 매개체를 발효를 축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재료를 사용을 했어요? 누룩을 사용을 했죠. 그런데 포도만은 이런 거 쓰지 않아도 발효 자체가 일어나죠.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다른 것들은 결국은 당분을 갖다가 필요로 해서 그걸 갖다가 발효를 축진시킬 수 있는 사항들을 만드는데 포도만은 포도 자체로서 발효를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당분이 많으니까. 예, 이것을 보완을 해낸 거예요. 왜 그런가 하게 되면 발효의 근본적인 시작이 이제 유럽이라든가 서양에서는 포도를 위주로 해가지고 발효를 해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포도라고 하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포도의 껍질에 있는 하얀 분,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효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발효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포도를 씻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게 되면 발효가 잘 일어날 수 있는 효모가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씻게 되면 효모가 거의 없어지다 보니까 발효가 제대로 안 일어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원인은 제공을 하게 돼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의 포도의 당도와 유럽의 원산지에 있는 포도의 당도는 달라요. 그런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와인을 만들거나 포도주를 만들 때 설탕을 전혀 사용하지 않더라도 발효를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와인을 만들거나 하게 되면 당도가 적어도 한 25% 정도가 당도가 나와야지만 이제 발효를 시키고, 그렇게 되면 보통은 이제 13도 미만의 도수를 갖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나와봤자 18 정도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에서 지역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보통은 이제 15 정도 당도가 13에서 15 정도 나오다 보니까 거의 약 이제 10% 정도의 설탕을 집어서 만들어요. 이 원리가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원리를 갖다가 잘 활용하는 원리를 갖다가 지금 발효 건강차에 적용을 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잘 만들어진 포도효소나 배효소, 또한 지금처럼 이제 작균들이 잘 번식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갖다가 작균을 번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매실효소를 활용을 하는 상황, 이런 부분이 우리의 이제 전통 발효에서 어떤 식으로 나타난다 하게 되면 시된장의 원리를 이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잘 만들어진 몇 년 묵은 된장을 갖다가 원래 된장 담을 때 같이 이어서 발효를 시키죠.
그렇게 되면 잘 만들어진 된장 맛을 그대로 유지를 해요. 간장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간장을 만들 때에 잘 만들어진 시간장을 갖다 같이 함으로써 맛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또 굉장히 어떤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요. 이런 원리에 이제 발효건강차에 대입을 시켰다고 보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발효건강차를 만드는데 효소 잘 만들어진 것을 이용을 해서 만드니까요. 실패 확률도 거의 없고, 그리고 발효도 잘 일어나죠. 근데 여기에 이제 몇 대 몇, 네스피라고 할까요? 이 퍼센트적인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대효소나 포도효소, 매실효소를 이용해서 우리가 주로 쓰는데 여기에 원자재인 이제 재료죠, 그죠? 예를 들게 되면 민들레가 있어요, 그죠? 민들레를 갖다가 건재를 해가지고 빠요. 네, 분쇄를 해요. 완전하게 분쇄가 아니라 카터적인 분쇄를 해서 100g 정도가 이제 필요로 해요. 그럼 100g 정도의 기준에 효소는 어느 정도가 필요하냐게 되면 200cc 정도의 효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담으려고 발효시키는 용기는 4리터 정도에서 5리터 정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발효를 하다 보게 되면 당도가 조금 낮게 되고 원자재의 당이 이제 조금 부족할 수가 있을 과정이 생겨나자는 거니까 설탕이 한 400g 정도가 이제 필요한데 첫 번째 이제 400g 다 열 필요는 없고 한 200g 정도로 해가지고 발효를 시켜요. 그런데 발효시키다 보게 되면 곰팡이가 일어날 수도 있고 발효가 너무 축진될 수도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남겨놓은 200g을 갖다가 또다시 열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안 일어나게 되면 굳이 200g 설탕 나머지를 열 필요성은 없다 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요게에 이제 물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생수, 살아있는 물, 생수가 한 2000cc 정도가 이제 필요해요. 요 정도에 해서 발효하게 되면 우리 그 목에 원액을 먹더라도 그냥 먹을 수 있는, 희석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 원리는 어디에 또 적용을 했냐게 되면 탕제의 원리에 적용을 했어요. 보통 우리가 탕제를 한다고 하게 되면 뭐 몇 그램, 몇 그램 해가지고 주준잔에다가 끓이는데 보통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집에서 끓이게 되면 한 2리터 정도의 물을 이용을 해가지고 끓이게 되고 끓이는데 이것을 이제 쫄게끔 반으로 쫄게끔 끓이는 경우가 있고 그대로 한 30분만 해가지고 끓이는 경우가 있어요. 재료에 따라서. 이런 원리를 갖다가 지금 생수 2000cc를 이용했던 것들이 여기에 원리를 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강하지가 않아요. 그 원자재를 먹더라도 강하지도 않고 근데 요것이 이제 조금 나는 강하다고 느끼게 되면 물론 희석해서 드셔도 돼요. 희석해서 드셔도 되는데 희석하니까 보통은 이제 3대1 정도로 희석하게 하더라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잘 원용을 하면 되는데 그러면 하는 만드는 방법을 갖다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민들레 100g 분쇄한 것이 민들레 100g 말려서 분쇄한 것이 민들레 100g 필요하고 민들레는 어느 부분이에요? 잎사귀 있고 그러니까 잎을 해도 되고 뿌리를 해도 되고 일단 말려서 분쇄를 한 것이 용량이 100g 정도. 이제 노란 것보다 흰 것이 더 좋다. 그렇지는 않아요. 안 그래? 네, 잘못 알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장사꾼들의 농간에 내가 흰 것만 심어 키우느라고 그냥. 그걸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고 그러게 되면 다시 또 이제 설명을 할게요. 왜 그런가 하게 되면 토종이라고 하는 것과 그럼 토종이라고 하는 인식이
어떻게 지금 현실에서 적용이 되는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환경에 의해서 살아남는 원리들을 터득을 해요. 적용을 하죠. 그죠? 적용을. 그렇지 않으면 도태되고 죽어요. 그죠? 이 원리에 현재 시각청이라든가 거래의 원리에 적용이 돼 있어요. 쉽게 말하게 되면 유럽에 있는 소가 저 대관령에 와가지고 한 달 정도를 키웠어요. 그럼 어디 소예요? 국산이 되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했냐 하게 되면 우리의 환경에 적용을 해요. 그러다 보게 되면 살아남기 위한 노력들을 하다 보니까 이 몸체도 바뀌게 되죠. 그러면 감자가 강원도 감자가 이 여기는 충청도 감자가 되는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성분들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제주도 남자 감자를 갖다 여기다 심으니까 안 돼, 그게. 예. 봐요. 그런데 자생은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생을 하고 있는 데가 있고 그것이 생명을 변하지 않으면 그걸 뭐냐 죽게 되죠. 그죠? 이제 살아있는 것들은 결국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죠? 바뀌었다는 거예요. 미꾸라지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그게 기준을 담고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면 민들레가 서양 노란 민들레가 우리나라 들어온 지가 어마어마하게 오래됐어요. 우리 토종식의 화가 다 돼 있는 거예요. 이미. 전체 생긴 게 다 민들레, 노란 민들레, 신건 여간에서.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거의 보게 되면 장사꾼의 농간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성분을 분석하고 검사를 해봐도 똑같아요. 그런데 배로 비싸요. 근데 흰민들레 그걸 해보니까 그것도 잘 안 커요. 노란 민들레하고 같이 있으면 노랗게 돼요. 태양계. 예. 바뀌어요. 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토종이라고 하는 부분이 쉽게 말하면 우리의 콩이 유럽에 나가가지고 유럽 콩이 돼버렸어요. 그죠? 그런데 그게 일련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 하게 되면 춘천에 있는 모 할머니한테 선교사가 가지고 나가가지고 그걸 갖다가 미국에서 요걸 갖다가 배양을 해서 개발한 것이 300종이 넘게 콩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거의 어머니는 우리나라의 춘천에 있는 어디 할머니한테 가져놓은 이런 걸 이렇게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쪽으로 하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오히려 힘들어요. 시방 그 얘기를 할 때 내가 맨드램이 네. 닭도 살 뻔하게 생겨서 이렇게 큰 놈을 내가 아주 빨간 걸 내가 가져왔다 뿌렸거든요. 네. 근데 그거 딱 한 개 가지고 왔는데 네. 난 것은 노란 거, 빨간 거 두 가지가 났어. 그렇죠. 그렇죠. 맨드램이라는 건 우리 집에는 아무것도 없는 건데 네. 그거 하나를 하도 그냥 소담스러워서 그런 걸 갖다 심었더니 기가 막히게 엿보여. 그냥 그게 근데 노란 거하고 빨간 거 두 가지가 났어. 그 하나 이렇게 해놓은 데서. 그런 예를 들어보게 되면 그 구절초 아시죠? 네. 구절초 야생 있는 것을 제가 무수동 있을 때 위에당에 그 옆에 텃밭에다가 심었어요. 그런데 이 꽃이 다른 꽃이 거기에서 나와요. 주로 이제 그 보게 되면 흰 꽃이었는데 이게 보라색 꽃이 나와요. 네, 보라색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래서 약초가 어떤 약초가 나는 사항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해발 몇 고지에는 뭐가 있고 뭐가 있고 거기에서 동쪽으로는 뭐가 있고 서쪽으로는 뭐가 있고 하는 이유들이 여기 신만이들이 이걸 잘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헤매지 않고 산삼이 나는 곳은 몇 고지에 방향이 동쪽이든 동북 방향이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거기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인들 모르는 사람은 헤매죠. 온 산에. 오늘 아침에도 내가 구절초를 이게 풀면서 이렇게 이마치를 뽑아가지고 말렸어요. 네.
아침에. 근데 내가 저기, 영도 황간에서로 그 구절초를 뽑아다가 내가 그 집에도 심어서 이렇게 해놨거든. 해놨는데, 거기서 하얀 걸 뽑았는데, 여기서 보니까 전부 다 보라색이요. 그래서 시방 나는 네. 생각을 해보니까, 이 침성걸도 특이한 것인가 하나씩 나오잖아. 하얀 까치가 생기고 하얀 제비가 나왔다더니, 그것이요. 그 원리고 뭐. 그러니까 환경이 맞지 않으면 살아남기 위한 돌연변이가 돼야지만 살아남아요. 쉽게 말하면 살아있는 티나물이 있는데 티나물이 산속에 있을 때는 냄새가 아주 좋았는데 네. 텃밭에 비서는 냄새가 안 나. 잎새기만 컸다 네. 그렇게 한 일이요. 똑같은 거예요. 향이 안 나요. 네. 자, 이거 시향. 그래서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금 사람들이 가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토종이 또 뒤로 물러날 수도 있고 토종이 아닌 돌연변이가 더 가치가 높을 수도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가치를 어느 기준에 어느 상황에 맞추냐에 따라서 엄청난 판도가 달라지는 것이 지금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갖다 조금 더 정확하게 한다고 하게 되면 누가 말을 하고 누가 먹고 있고 누가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죠. 예를 들어 유명한 연예인이 이거 먹고 나왔다 그러봐요. 달라지잖아요. 똑같은 건데 원래 똑같은 건데 이게 현실의 세상인 거예요. 이렇게 약도 어떤 사람은 먹으면 낫고 어떤 사람은 안 낫듯이 네. 다 그렇군요. 네. 그런 원리가 현 상황에서 더 빨리 일어나고 있다. 그전에는 띄엄띄엄이었었죠. 그죠?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과 통신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엄청난 빠른 속도로 좌지우지하게 되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를 갖다가 내가 어떻게 인식하고 그걸 갖다가 어떻게 오랜 시간을 쓰느냐에 그죠? 가치가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고 또 만들어 갈 수 있는 세상에 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전엔 그런 것들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는 세상에 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잘 쓰는 사람이 그걸 잘 활용을 하는 사람이 현실에 잘 적용을 하는 사람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다시 이제 들어가게 되면 발효건강차라고 하는 것이 제가 책을 내고 그 용어를 붙인 지가 이제 한 3년 정도 돼가요.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그 말들이 이제 이어져 가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발효건강차 그렇게 되면 알아요. 알 정도가 됐어요. 처음에 나왔을 때는 저게 뭐냐? 액상차지. 그냥 얘기지. 그런데 지속적으로 계속 써고 그 쓰면서 책으로 만들어내고 책에서 가속화 붙어 있게 되고 방송에 나와가지고 한 번씩 하니까 달라지고 이거예요. 결국은 구체화시키기 위한 노력과 그것을 갖다가 점점 할수록 체계적인 것을 찾게 되고 그 체계적인 것을 잡았던 것을 갖다가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가속화되는 것이 달라지는 세상에 와 있다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발효건강차를 다시 돌아간다고 하게 되면 원자재인 그러니까 다른 것들도 다 여기에 똑같은 거예요. 원리는 민들레건 왕꼬들떡이건 썸박이건 우술이건 아까 얘기하는 토복용 청밀의 덩굴 이런 원리들도 다 똑같은 100g이 필요한 거고 말려있는 100g 필요한 거고 그 100g에 담아야 할 용기는 4리터 정도의 용기가 필요하고요. 그러면 그 안에 이제 용기에다가 갈아놓은 민들레를 갖다가 넣었어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설탕을 400g 중에 200g을 넣는 거예요. 그죠? 그 용기 안에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물을 2리터를 넣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효소를 갖다가 민들레 같은 경우에는 배효소가 이제 필요해요. 배효소 200cc를 넣고 뚜껑을 닫고 발효에 들어가면 돼요. 지금 날씨에서는 3일이면 발효가 엄청 일어나죠. 그러면 환경이 이제 좀 뜨거운 환경을 가지고 있고, 그럼 여름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3일에서 일주일이면 발효가 거의 끝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근데 나는 여기에서 알코올이 아주 안 생겨나졌어요. 발효가 끝나서. 요걸로서 묵으려고 하게 되면, 건지하고, 가루낸 건지하고 액하고 분리시켜서, 액을 분리시킨 것을 갖다가 냉장고에 넣고, 그 30cc 원액을 갖다가 한 잔씩 드시면 돼요. 원액을. 그러면 그 발효가 된 것을 좀 더 분리시켜야 돼요? 네. 액하고 분리시켜주고. 그래야지만 발효가 계속 안 일어나. 그래서 냉장고가 아니게 된 상황에 나게 되면 계속 발효가 일어나기 때문에 냉장고에 넣어가지고 할 수 있으면 발효가 축진되는 것을 지연을 시켜줘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몇십 년 된 건 다 소용도 없네, 그럼? 효소는 괜찮아요. 아니, 담아놓고 이렇게 뭐 건드려보도 안 했을지 어떻게 되는 그거는 효소고. 효소. 효소고. 이제 이거는 이제 그것이 발효가 너무나 길고 오래 걸리니까 이것을 빨리 발효시켜서 먹는 것을 새롭게 탄생시킨 거예요.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아주 와인처럼 맛 좋은 술을 먹고 싶다. 그렇게 되면 뚜껑을 한 번씩 열었다가 흔들어주고 그 몇 번만 하면 알코올이 발효가 촉진되니까 알코올이 생겨나요. 와인처럼 아주 색깔도 좋고 맛있어요. 제가요, 어저께 개복숭아를 이만큼 따갖고 왔어요. 따갖고 와서 이전 통에다가 네. 35도짜리 소주하고 그 복숭아하고 설탕을 넣고서로 놔뒀는데 이렇게 보니까 설탕이 그냥 있어요. 그래서 그놈을 엎어가지고 이렇게 막 흔들어서 하지 마세요. 아니 그때 그렇게 해서 하도 그렇게 바닥이 풀렸더라고. 네. 그래서 이게 아까워서 이렇게 먹어보니까 그냥 향긋하게 그렇게 달콤한 게 맛있어. 네. 며칠 되도 안 했는데 네. 흔들을 수가 굽지 왜냐면 설탕이 그냥 있어서. 그건 내중에 다 없어져요. 네? 따보단 안 하고 그렇게 해서 흐르는 걸 먹어보니까 그렇게 향긋하게 맛있다. 네. 근데 설탕물 드신 거예요. 네. 일단은 마무리를 짓게 되면 또 하나는 이것이 오래 놔두게 되면 초산 발효가 알코올이 생겼으니까 초산 발효가 일어나죠. 그러면 내중에 식초로도 묵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효소라고 하면 알코올도 생겨나서도 안 되고 식초가 돼서도 안 되는 것이 효소고요. 이거는 발효 건강차이기 때문에 발효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식초까지 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발효 건강차라고 하는 원리는 발효를 빨리 시켜서 빨리 이제 묵게 하기 위함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걸로 마무리 짓고 효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알코올이 생겨나서는 안 되고 식초가 되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게 되면 지금 돌복숭아나 이제 매실이나 돌배나 팽자나 똑같은 원리를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건 썰어서도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용기에 바닥에 설탕을 좀 깔고 그런데 주로 황설탕을 이용을 하게 되고요. 황설탕을 네, 이용을 하게 되고 용기에 70% 채워놓은 거예요. 돌복숭아를 갖다가 가득 채우면 안 되고 80% 이상 채우면 안 돼. 액이 나와서 이렇게 통이면 이 정도. 네, 액이 나와서 넘쳐요. 그렇기 때문에 30% 공간을 놔두셔야 돼요. 요 정도 남았어요. 네, 놔두시고 그 위에다가 설탕을 위에서 부으면 새로 다 들어가요. 새로. 이게 한 겹 깔고 한 겹 덮고 한 겹 깔고 이렇게 할 필요 없고 70% 막바로 집에 넣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설탕을 위에다 하게 되면 새로 다 들어가요. 그러면 돌복숭아가 보이지 않게끔까지만 설탕만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그 정도 들어갔을 때 설탕이 들어가는 양이 대략 어느 정도 되냐 하게 되면 1kg면 돌국수가 1kg면 설탕은 500g밖에 안 들어가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꽉꽉 채워서 이렇게 되면 그죠? 이만치 두꺼워져요. 그렇게 되면 1대1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1대1로 열 필요가 없고 처음 발효를 시키기 위해서는 발효가 잘 일어날 수 있게끔 하는 것까지만 하면 돼요. 그래서 50%만 들어가면 돼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 설탕이 남아있어요. 근데 총 이제 80% 정도 들어가요. 매실이라든가 지금 탱자라든가 돌복숭아라든가 이런 원리가. 그러면 거기에서 발효가 되게 되면 액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고 액이 나오기 시작하면 설탕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을 해요. 점점 다 없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쭈글쭈글해져요. 쭈글쭈글해져요. 근데 그러기 전에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이라면 쭈글쭈글해지지가 않아. 그냥 팅팅하게 있어요. 설탕을 너무 많이 넣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상토합이 잘 안 일어나. 이런 거 한 포를 그냥 다 넣고 있는.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들어가서니까 안 녹으니까 막 흔들어 줘야 됩니다. 자율적으로 발효가 일어나져서 설탕이 다 없어지는데 꽉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게 그 농도가 너무 높아지잖아요. 안 일어나잖아요. 설탕이 그냥 있더라고요. 네, 안 일어나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발효를 이제 시키면 되는데 그러다 보게 되면 곰팡이가 한두 개씩 나오기 시작해요. 그죠? 그때쯤에 남겨있는 일부를 갖다가 나눠서 위에다 올려주면 돼요. 그 곰팡이 있는데 위에 올려도 되고 근데 나는 좀 깨름직하다. 곰팡이 때 좀 그러면 그걸 하나 빼내주면 돼요. 곰팡이 났던 거면 그걸 빼내면 돼요.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설탕도. 그래서 곰팡이가 없어져요. 이렇게 해가지고 발효가 들어가게 되면 그것도 2, 3개월이면 발효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씨에 완전 달라붙는 거예요. 그 살이 발효가 잘 일어나게 되고 상토합이 잘 일어나게 되면 씨에 다 달라붙어요. 씨가 보여. 살이 안 보여. 다 빠져나와서 외부로 다 빠져나와서.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됐을 때 탱탱해요. 오히려 탱탱해. 그러면 가육을 하면 뭐 맛있어. 그런데 제대로 나게 되면 가육이 묵을 것이 없어. 껍질만 남아있어요. 씨에 달라. 이거예요. 발효가 제대로 일어나고 상토합이 제대로 일어나게 되면 이게 가육이 묵을 수가 없을 정도로 장아찌도 못 만들어요. 없어요. 근데 설탕을 미리 많이 들어가가지고 농도가 높게 되면 멈춰요. 멈추고 뚜껑을 열고 뭐 흔들어주고 하면 다시 시작을 해. 그러다가 농도가 있으니까 며칠 안 가 또 멈춰. 또 흔들고 또 멈춰. 그러다가 공기 속에 있는 초산균이 들어가가지고 알코올을 만들어내게 되고 식초까지 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식초까지 가야지만 끝나는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상온에 놔두면 터져. 평창돼. 그런데 효소 제대로 만들면 상온에 놔두면 아무 일이 아니고 택배 붙여더라도 상관없어. 그런데 이걸 제대로 못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공기를 들어가거나 뚜껑을 자꾸 열어서 공기 들어가게 되면 계속 일어나는. 그럼 평창되는 거예요. 열어보다는 안 했어요. 그냥 네. 흔들어서 넣기만 했어요. 그렇게도 할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도가 높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는 기술이 없다고 하게 되면 그대로 놔두면 기술이 없으니까 설탕이 이렇게 두껍게 있어요. 그러면 그걸 놔두고 윗물만 설탕은 걷어내지 말고 또 일부러 녹이지 말고 그러면 당도가 더 올라가죠. 그럼 윗물만 끄집어내서 그것만 숙성시키면 돼. 그런데 그걸 모르고 또 아깝다고 해가지고 또 다시 잊어보니까 달달한 설탕물. 촉한 그건 설탕물이요. 시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설탕물도 주니까 더 맛있어지네. 맛 좋다고 이제 맛있어져. 네. 근데 그걸 어떻게 한 3개월 정도 놔뒀다가 분리시켜야 돼요. 예. 그러면 거기에 이제 분리시켜서 조금
저온으로 서늘한 곳으로 들어가게 되면 진행자보다 너는 죽을 때 넣을 때가 있어. 열 필요 없어. 그러면 거의 멈춰요. 아, 밖에 줘도 괜찮아요. 대부분 보게 되면 그걸 모르니까 또 한 냉장고에 해놨다가 제가 이제 교육을 가게 되면 가져와요. 이렇게 가져오라고 해요. 감별해 준다고 이렇게 가져와요. 요만한 병에다가 가져와. 냉장고 안에 있을 때는 멈춰 있다가 꺼내가 요만한 병에 꺼내니까 진행이 되는 거예요. 푹 끓어 가져오면 혼자. 이게 덜 안 돼가지고 멈춰 있다가 가져오니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큰일 나요. 그래서 가져온 것이 대부분 이제 3년 살인데요, 5년 살인데요. 그래. 보면 1년밖에 안 됐어. 왜? 그 후는 2년은 냉장고 안에 있었어. 그래 놓으니까 용기 여니까 진행이 다시 되는 거 보더라도 그 정도 되면 1년이면 제대로 했다면 다 끝나는 거거든. 안 일어나요. 상온에 놔두더라도 물처럼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안에 설탕이 농도가 높기 때문에 공기하고 접촉이 되고 부어냈잖아요. 그죠? 이 속에 있는 균들이 들어가니까 다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만들어진 거라면 물에다가 이렇게 희석하잖아요. 그죠? 흔들어 줄 필요 없어요. 숟갈로 막 흔들 필요 없어요. 제대로 만든 거라면 물에 그냥 흡수해야 돼요. 자연적으로 흡수. 그 썰개를 갖다가 소주에다가 탈락을 하면 쭉 흩어지는 흡수가 되듯이 그런 원리로 일어나지. 효소가 딱 들어가게 되면 이 물하고 융화가 싹 일어나가지고 자연적으로 탁 돼요. 근데 이것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하게 되면 분리가 돼. 물 따로, 액 따로. 그래 놓으니까 열심히 또 저어서 이제 그게 이제 설탕을 주는 거예요. 아이고, 소설교에 좋다고 해서 그걸 5명이 술 다 타가지고서 먹는 5명이 다 죽었다 살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내 체질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잘 알아서 그걸 먹어야 되는 무조건 좋다고 나한테는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아까도 잠깐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 은근티하고 그 명가하고 또 뭐예요? 칡하고 이렇게 했는데 4개는 맞았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좋다에서는 이때까지는 무조건 좋다는 지금까지는 됐어요. 앞으로 가는 세상은 절대로 안 그래요. 한 가지만 담아야 돼.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모르면 단방 한 가지만 하는 게 묵는 게 나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용어를 쓰는 것이 민간요법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고요. 한방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한방이라고 하는 건 전문가가 쓰는 용어예요. 전문가가 만들었다고 하는 한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방이라고 하는 것은 3가지 이상을 전문가가 조제를 해놓은 거예요. 뭐 몇 그램, 뭐 몇 그램, 뭐 몇 그램 이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만들어 놓은 것을 한방이라고 하고, 민간요법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민간요법은 단방이어야지만 그나마 좋은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제대로 모르고서 전부 다 1대1로 그냥 탁 같이 여가지고 딴 거. 찐하다, 우리 한국 사람 찐하다고 좋아하는데 그 찐한 것이 내 몸에 들어가가지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만들어내. 그렇지 않고 내 몸에 안 맞게 되면 어떤 일을 얘네들이 하는 줄 아세요? 설사시켜버려요. 쉽게 말하게 되면 흡수를 못하고 몸에서 받아들일 상황이 못 되니까 그냥 배출해내는 거예요. 그렇게 배출해내는 것들이 거의 70% 이상이 먹는 것들 다. 좋은 걸 먹는다고 여러 가지 막 집어했는데 결국 몸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30%밖에 못 받아들이고 그 나머지 70%는 그냥 버리게 되는 사람.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도 비싸게 돈 많이 주고 먹어요. 근데 그 설탕은요, 네. 흰 설탕하고 황설탕, 그게 담는 그 재료에 따라 어떤 건 흰 설탕, 황설탕 그런 거면 네. 하고, 네. 흰 설탕이 좋은 거예요, 황설탕이 좋은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거나 뭐. 왜 그런가 하게 되면
그러니까 전부 다 이진법, 맞고 틀림고, 좋고 나쁘고, 이지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그죠? 지금 앞으로 세상 그렇게 하면 대우 못 받아요. 안 끼워줘. 다르다라고 하는 걸로 가야 돼.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왜? 정보가 너무 많게 되고 너무 많이 알게 되면서 맞고 틀림이 아니라 다르다. 그렇지만 내기에 맞고 저 사람한테는 안 맞게 되고 요 정도는 가능한데 저 정도는 가능하지 않게 되고 이런 원리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 써왔던 논하는 답들은 이제는 해당이 안 되는 상황이 왔어요. 네, 그것은 지식의 원리고요. 지식. 그러니까 지식을 갖다가 논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답을 만들어냈지 현실에는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있는데 시간이 24시간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죠? 10분 후, 20분 후, 30분 후, 40분 후 달라져요.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거라면 살아있는 것은 논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시간도 그렇게 가고 있는데 계절도 그렇게 바뀌고 있는데 얘네들이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데 똑같은 그래도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게 되면 설탕이라고 하는 것은 좋고 나쁘고로 쓰는 게 아니라 발효로 시키기 위한 원료로 붓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현 과학에서 얘기하는 화학적인 용어죠. 그죠? 화학적인. 그죠? 일어나는 현상. 일어나는 현상. 그러니까 잘 일어나게 하는 원리로만 적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